우주세기 79년 8월 지구연방 모빌슈츠 개발국 양산형 모빌슈츠 생산 계획. 지난 4월 발동된 V작전을 통해 우리 개발국은 기존의 RX 계획을 통폐합하고 시제형 모빌슈츠 건탱크와 건캐논 그리고 건담의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V작전 초기부터 주력 양산형 모빌슈츠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RX-78의 설계로부터 생산성을 현실화한 사양의 모빌슈츠 RGM-79의 설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 시점 도출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 시작형 기체의 사양이 결정되어 자브로에서 시험 양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기체는 건담 시작기의 사양을 토대로 제작되었으며 건담에 탑재될 예정인 신형 제너레이터 NC7의 생산에는 무중력 시설이 필수적이므로 RGM-79에는 자브로에서 생산이 가능한 사양의 제너레이터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건담과 함께 개발된 빔 사배를 제식 채용하였으며 총기의 경우에는 빔 라이플과 빔 스프레이건을 놓고 제식 채용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루나트로 보내진 건담의 퍼스트로트 기체들의 기동 시험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양산형 기체의 최종 사양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세기 79년 8월 지구연방 모빌슈츠 개발국.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우리 장르를 대표하는 폭죽 기체인 RGM-79 짐입니다. 야라레 메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체긴 하지만 사실 이 친구는 지온의 모빌슈츠와 비교해 딱히 성능으로 밀릴 만한 기체는 아니었죠. 양산형인 것을 고려하면 하이엔드 기체인 건담과 성능차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데다가 지온의 주력기 자쿠와 비교하면 짐 쪽이 훨씬 우위에 있었고 지온의 최종 양산기 겔구그마저도 모든 면에서 짐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연방이 1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고성능 모빌슈츠 짐의 양산과 보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다만 아무로가 타고 있는 건담과 양산형 기체의 격차를 크게 보여줘서 주인공을 띄워줄 목적으로 애니메이션에서 짐은 멋진 활약상을 보여주는 장면보다 주워 터지는 장면이 더 많이 나왔었죠. 한편 1년 전쟁 시기를 그려낸 외전 작품들, 특히 08소대 애니메이션의 몇몇 장면들이 짐과 관련된 설정들과 충돌을 일으켰고 이거를 말이 되게 만드느라고 이후에 나온 설정집들에서 세계관 설정들을 여러 차례 바꿔버리는 바람에 현재 짐의 개발과 관련된 설정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설정과 꽤 많이 달라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짐의 개발 과정에 대한 현재의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2001년 발매된 건프라 하이그레이드 UC 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RGM-79 짐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이 녀석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아시다시피 이 기체의 이름은 짐인데 애니메이션에서는 GM으로 불리기도 하고 짐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아무튼 이 GM이라는 글자가 어떤 문장의 약자인지 공식 애니메이션에서 정확하게 나온 적은 없지만 1990년 5월과 7월 일본의 잡지 모델 그래픽스에 실린 단편소설 건담 센티넬 0079에서 이 GM이라는 단어가 건담 타입 매스 프로덕션 모델, 즉 건담 타입 양산형 기체의 줄임말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인지 현재 이 해석이 가장 보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다만 센티넬은 정사 취급을 해주기엔 약간 애매한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해석을 공식 설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2009년 발매된 MG 짐 2.0의 매뉴얼에는 이 짐이라는 단어가 제너럴 모빌슈츠 또는 건담 모델의 약자라고 쓰여 있는데요. 건프라 매뉴얼 설정이니까 그나마 이쪽이 더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어느 게 진짜 설정인지는 확답을 내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식 명칭이 뭐의 줄임말인지 불확실한 것처럼 개발과 생산에 관련된 여러가지 다른 설정들 또한 뭔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데요. 전반적인 세계관 설정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던 초기에는 V작전으로 만들어진 세대의 모빌슈츠 중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건담의 실전 데이터를 분석해 건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대신 생산 비용이 저렴한 기체로 만든 것이라는 간략한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9년작 애니메이션 기준 짐이 처음으로 모습을 보여준 것은 11월 30일 지온의 산존 병력이 자브로를 습격하는 에피소드였죠. 짐이 어느 시점에 양산되었는지에 대해 따로 설명이 없었고 지구연방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투였던 11월 17일 오데사 공략 작전에서는 짐이 등장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공장에 세워진 모습으로 짐이 등장한 11월 30일쯤에야 비로소 이 기체가 양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사이드 7에서 건담이 첫 실전을 치른 것은 샤아 부대의 강습이 있었던 우주세기 79년 9월 1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화이트베이스가 지구로 강화한 뒤에 마틸다의 미대아를 통해 지구연방은 건담의 실전 데이터를 인계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나온 장면으로만 보면 고작 일주일치 정도 되는 실전 데이터를 가지고 양산에 맞춰 생산 코스트를 현실화한 재설계와 실험기 생산, 기동시험 뭐 이런 거를 다 한 다음에 모빌 슈츠 생산 설비를 만들고 양산 시스템을 구축해 양산을 시작하기까지 고작 2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연방이 뭐 전쟁 이겨보려고 사력을 다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96년 공개된 08소대 OVA 1화에서 팬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이전 시점에 짐 타입 모빌 슈츠가 튀어나와 버렸죠. 여기서 등장한 이 기체는 설정상 짐의 선행 양산기 중 하나인 RGM-79E 초기형 짐이고 샌더스가 타고 나왔다가 아이나사할린의 고기동 시험형 자쿠와 전투를 벌인 이 사건은 우주세기 79년 10월 6일에 벌어진 것입니다. 팬들이 전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한 달 반 정도 빠른 시점에 짐 타입 기체가 등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은 당연히 설정 파괴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이 작품에는 육전형 건담과 육전형 짐까지 우르르 나오는데 설정상 얘네가 실전 투입된 시점은 우주세기 79년 7월로 퍼스트 건담이 개발되기도 전에 이미 양산 시험기가 나왔다는 거였죠. 자, 08소대에서 비틀어진 설정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는지 결국 짐의 개발 시점에 대한 설정이 변경되어 현재 설정상 짐은 1980년대부터 퍼진 내용보다 더 빨리 개발이 시작되었다는 설정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짐의 개발과 관련된 현재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V작전의 일환으로 모빌 슈츠 개발이 시작된 79년 4월 연방이 개발을 시작한 기체는 건담을 필두로 한 V작전 실험기 3총사였지만 처음부터 이 V작전의 목적은 그저 실험기 몇 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로 이끌 양산형 모빌 슈츠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제기를 개발한 다음 충분한 시험을 거쳐 데이터를 축적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 뒤에 양산형 기체를 생산하는 것이 당연히 이상적인 개발 과정이겠지만 1년 전쟁 개전 초반 박살이 난 지구 연방에게는 느긋하게 시험기의 테스트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연방은 건담의 개발을 시작함과 거의 동시에 양산형 모빌 슈츠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건담이 생산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CJ형 하이엔드 기체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지구 연방이 만들 수 있는 최대치를 가늠해보는 일종의 기술 시험기였기 때문이고 양산형 기체의 경우는 당연히 사정이 달랐죠. 레빌 장군의 연설 이후 지구 연방군은 연방 정부에 대해 발언권이 강해졌고 모빌 슈츠 개발 또한 이렇게 높아진 연방군의 지위 덕분에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비용과 더불어 거대한 리스크도 져야 하는 양산형 기체 개발까지 군이 독단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에 개발이 진행된 시험기들과는 달리 이 양산형 기체는 구체적인 성능과 생산 비용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군 내부뿐 아니라 의회의 논의와 승인까지 걸쳐 매우 신중하게 개발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RGM-79 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V작전을 통해 세 가지 모빌 슈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양산형 기체를 개발했다는 과거의 설정과는 달리 현재 설정에서는 사실상 모빌 슈츠 개발 작전이 시작된 시점부터 짐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V작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얘네들이지만 사실 이 V작전의 핵심은 얘네가 아니라 양산형 기체인 짐이었다는 말이 되죠. 설정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에 반감을 가지는 팬들도 있을 것이 당연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미 양산형 모빌 슈츠를 갖추고 있는 지온을 상대해야 하는 연방의 모빌 슈츠 개발 계획의 목적이 처음부터 양산형 모빌 슈츠 개발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긴 하죠. 뭐 아무튼 이렇게 연방은 건담을 개발하는 동시에 양산형 기체의 사양을 결정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79년 3월부터 개시된 지온의 지구 강화 작전을 통해 지상의 많은 지역을 지온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짐의 개발이 끝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고 일단 급한 대로 RGM-79G 육전형 짐을 소량 생산하게 됩니다. 이 시점 짐은 아직 설계가 끝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육전형 짐은 짐의 설계를 육전용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건담의 생산 과정에서 탈락한 부품을 모아 만들어진 육전형 건담을 마이너 카피한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짐보다는 사실 건담에 더 가까운 기체긴 한데 머리나 백팩 등 일부분에는
잡으로에서 개발이 되고 있던 짐과 비슷한 모양의 부품이 사용되어 설계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짐의 선행 양산기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 우주세기 79년 8월 하순, 그러니까 건담의 퍼스트로트 세대가 제네레이터 교체를 위해 루나2로 보내질 때쯤에 RGM-79 짐의 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시제기인 A형 짐이 잡으로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건담의 초기 생산형을 기준으로 사양이 결정된 것인지 우리에게 익숙한 건담의 스커트에 달린 헬륨 컨트롤 코어가 없고 무릎 내부에 냉각 장치가 생략되어 무릎 장갑의 부피가 작죠. 또 건담에 사용된 세미 모노코크 프레임이 사용되어 기본적인 구조가 비슷하고, 이 A형 짐까지는 코어 파이터를 사용하는 정식 코어 블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담과는 달리 장갑재를 티타늄 합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건다리움은 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기도 했고 티타늄 합금이 더 저렴하고 재련하기도 쉬웠기 때문이었죠. 또 짐은 건담에 비해 다소 출력이 약한 제너레이터를 채택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담의 제너레이터는 빔라이프를 수월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형으로 지구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했죠. 짐은 연방 최대의 생산 설비가 있는 잡으로 기지에서 양산하기 위해 출력이 낮은 쪽을 채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머리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건캐논 쪽의 설계가 활용되었으나 건담과 같이 눈 부분에 달린 바이저가 아니라 이마에 달린 쪽이 메인 카메라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근접 무장으로는 건담과 함께 개발된 빔사벨이 채택되었는데 생산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체당 한정씩만 보급되었습니다. 또 이 시점은 빔 스프레이건의 제식 채용이 결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육전 기체들이 사용했던 야시마사의 100mm 머신건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때 생산된 초기형 기체들은 최종 사양을 결정하기에 앞서 시험용으로 생산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 짐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정이 없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정황상 A타입 짐이 생산된 이후 08소대 1화에 나왔던 E타입 짐이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정을 보면 이 기체는 짐 쪽이 아니라 건담과 비슷한, 심지어 약간 높은 제너레이터 출력을 가지고 있고 애니메이션에서 이 기체가 등장했던 것이 루나2 근처였기 때문에 잡으로에서 생산을 시작한 A타입 짐에다가 루나2에서 생산된 건담용 제너레이터 NC7을 장착해본 시험기였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A타입 짐의 생산 개시로부터 약 한 달 뒤 화이트베이스가 지구 강화에 성공하면서 연방은 아무로레이가 조종한 건담의 실전 데이터를 입수, 이를 분석하여 짐의 OS에 적용하게 됩니다. 또 코어 파이터가 들어가는 정식 코어 블록 시스템을 생략하고 대신 카세트식 코어 블록을 탑재한 B타입 짐이 개발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양산형 짐이 보통 이겁니다. 자, 그리고 우주세기 79년 10월 잡으로에서 그 사이 대식 채용된 빔 스프레이건과 함께 짐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성능은 당연히 건담보다 떨어지지만 건담을 약간 상회하는 최대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등 그저 열화 버전 건담이라기보다는 양산에 맞춰 현실적인 규격을 채택한 형제기라고 보는 것이 더 맞죠. 그리고 대규모 병력을 이용해 오데사를 밀어버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방의 반격에서 짐은 자쿠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며 전장의 주축으로 자리잡게 되는데요. 짐의 제식병기인 빔 스프레이 건은 출력과 사거리, 조준 기능 등 모든 면에서 건담의 빔 라이플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자쿠를 일격에 격파할 수 있는 정도의 화력은 나왔고 근접전에서 빔사벨의 성능이야 뭐 두말하면 입 아픈 수준이었으며 건담과 함께 개발된 실드나 하이퍼 바주카의 양산형 제품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짐은 그야말로 주력 모빌 슈츠로 손색이 없는 기체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반부에는 원거리 지원을 담당하는 모빌 포드 볼과의 연계를 주된 전략으로 삼아 우주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전투에서 연방을 승전으로 이끌게 되었죠. 또 짧은 기간이었으나 1년 전쟁 기간 동안 연방계열 모빌 슈츠들은 이 짐의 설계로부터 파생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연방계열 양산기의 뿌리는 바로 이 기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폭죽기체라는 이미지와는 별개로 지구연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산형 모빌 슈츠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발매된 짐의 건프라들을 살펴봅시다. 구판 제품은 144분의 1과 100분의 1 스케일이 모두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144분의 1이었는데 색분할 없이 한 톤으로 사출된 전형적인 구판이긴 해도 첫 번째로 나왔던 구판 건담과 비교하면 관절 부분의 형태가 바뀌는 등 나름대로 개선점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시기 건프라는 뭐가 새로 나올 때마다 구조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건담과 짐의 관계처럼 인기가 없어서 나중에 발매된 건프라가 더 품질이
성질이 좋은 경우가 꽤 많았죠. 다음으로 100분의 1 제품은 1년 뒤인 82년에 발매되었는데요. 이 제품 역시 2년 전에 나왔던 100분의 1 건담보다 한결 개선된 제품이었습니다. 일단은 색분할이 되다만 건담에 비하면 짐 쪽은 뭐 이 정도면 도색을 안 해도 꽤 괜찮아 보이는 수준이었죠. 건담에 들어있는 스프링 발사 기믹 같은 게 들어있지는 않은데 100분의 1 스케일 제품들이 어린 소비자층을 노렸다는 것은 건담의 발매로부터 2년이 지난 1982년에도 동일했던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완구적인 기믹은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도색이 곤란한 소비자들을 위해 색분할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발매된 건프라는 1999년에 발매된 MG 1.0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담 1.0의 부품들을 일부 재활용한 제품이었는데요. 구판에 비하면야 뭐 퀄리티는 당연히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리파인된 디자인이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짐은 조 터지는 약한 기체의 이미지가 강했었기 때문에 뭔가 좀 강력해 보이는 짐 1.0은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었죠. 뭐 MG는 MG인지라 당시로서는 나쁜 퀄리티는 아니었고 스커트에 빔 스프레이건을 걸어 놓는다거나 백팩 오른쪽에 바주카 거치대를 거치할 수 있는 등 설정에는 없었던 특이한 기믹이 들어있는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기존 설정을 쌩까고 만들었다는 느낌도 드는 제품이었죠. 또 지금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너무 오래된 제품인지라 지금 이걸 사서 만들기에는 MG 이름값을 좀 못하는 제품이 되었고 이 정도로 오래된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제 금형이 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구입을 추천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그리고 1년 뒤인 2001년 하이그레이드 UC 라인업으로 짐이 발매되었습니다. 마스터 그레이드 1.0과는 달리 카토키 하지메의 감수를 거쳐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모습을 살린 약해 빠져 보이는 모습으로 발매되었는데요. 이거 뒤에 나온 건담과 기본적인 프로포션은 거의 비슷하지만 단순한 디테일과 이 뭉툭한 프로포션은 아무래도 건담보다 짐에 더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죠. 또 여러가지 제품이 나와있는 건담과는 달리 하이그레이드 UC 짐은 아직 리바이브 버전이 나오지 않았고 2013년 발매된 썬더볼트 버전 짐이나 2017년에 나온 빌파 버전의 짐짐, 또 이제 곧 발매되는 디오리진 버전 짐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느낌이 원본과 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원작 버전 짐의 144분의 1 제품은 아직까지는 이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뭐 아무튼 이 제품은 지금 구입해서 만들기에도 뭐 그리 나쁘지 않은 제품입니다. 정가에 구입할 수 있다면 엔트리 그레이드 건담과 같은 저렴한 가격인데 가격 대비 뭐 이 정도면 딱히 뭐 불만 없는 수준의 제품이기 때문이죠. 특히 애매한 퀄리티로 발매된 짐의 바리에이션 기체들에 비하면 차라리 아예 단순한 디자인의 이 녀석이 훨씬 매력적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담 베이스 한정판으로 발매가 예정되어 있는 짐, 짐2, 짐3 제품에 이 하이그레이드 UC 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발매된 건프라는 2009년 발매된 MG 2.0입니다. 1년 전에 나왔던 건담 2.0을 베이스로 나온 제품으로 원본과 마찬가지로 쩌는 퀄리티의 프레임과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듯한 근본 있는 디자인을 가진 건프라죠. 심지어 이 미니멀한 디자인은 얘를 한층 더 약해 보이게 만들어서 건담보다도 짐과 더 찰떡같이 잘 어울렸고 발매 당시 수많은 올드 팬들의 지갑을 열어 제낀 제품이었습니다. 또 빔사벨과 실드 그리고 하이퍼 바주카의 경우에는 몸체 색상과 다르게 흰색으로 사출되어 있다는 게 특이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설정상 건담과 함께 개발했던 무장들을 개발 당시의 색상 그대로 양산해버린 듯한 모습이라서 오히려 세심하게 설정을 살린 제품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굳이 단점을 뽑자면 건담 2.0과 마찬가지로 발이 너무 작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단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없어서 MG를 좋아하시는데 아직 이걸 안 만들어 보셨다면 그냥 하나 구입해 보셔도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담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부품을 대량으로 우려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인데도 예상외로 건담에 비하면 짐은 건프라 발매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2015년 발매된 건담 리바이브 버전을 보면 시스템 게이트로 런너를 나눠 놓질 않아서 이 제품의 부품을 재탕해서 짐을 발매할 의지가 1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하이그레이드 UC판은 한동안 2001년에 나온 제품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이 제품을 조립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박스 아트에는 빔 스프레이건을 들고 있는 짐이 그려져 있습니다. 크게 멋을 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짐에 잘 어울리는 박스 아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런너는 심플하게 2장뿐입니다. 몸체 부분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부품은 하늘색 런너에 포함되는데 전반적으로 단순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런너 채로 우려먹은 건 아니지만 일부 부품의 조형이 퍼스트 건담 제품과 동일하죠. 그리고 이 제품에는 빔사벨이
이펙트가 들어있지 않은 대신 이펙트까지 통으로 사출된 빔사벨이 여분으로 들어있네요. 또 하나의 런너에는 나머지 부품이 모조리 붙어 있습니다. 기체의 디자인 자체가 단순한지라 적은 부품으로도 색분할이 괜찮게 커버되고 있네요. 다만 콕핏 해치 부분은 분할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는 호일실을 이용해서 색분할을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립된 부품들을 봅시다. 머리 부분은 내부에 디테일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대신 클리어 부품 안쪽에 약간의 디테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조형감은 좋은 편인데 다만 머리 옆쪽에 몰드가 얕아서 먹선 작업이 잘 안되네요. 상체 부분도 매우 단순하게 생겼고 설정대로 백팩에는 빔사벨 하나를 꽂아둘 수 있습니다. 또 어깨 가동 기믹이나 허리 가동이 되지는 않고 목 조인트 가동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제품과 같은 디테일한 포징은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다만 허리 내부에 프레임 같이 보이는 보조 부품이 들어있어서 좌우로는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팔 부분은 하이그레이드 UC 구형 건담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입니다. 팔꿈치 가동이 90도 정도까지만 되는 예스러운 건프라죠. 다만 건담에는 들어있지 않은 왼손 편손이 들어있는데요. 조형이 나쁘지는 않은데 연방계 기체 손치고는 손가락이 좀 뭉툭하게 나왔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으로 골반 부분은 프론트 스커트가 통짜인 짐의 디자인을 잘 살려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가동이 되긴 하는데 가동 각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다리를 들어 올리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리 부분은 구조는 건담과 비슷하지만 설정대로 무릎 부분이 민자로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네요. 빔 스프레이건은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이 시절 하이그레이드 UC 제품 치고는 접합선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좋은 설계를 보여준다는 점이 아주 만족스럽고요. 또 실드 부분은 건담의 것과 조형은 똑같고 그냥 사출색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을 다 조립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 단순한 디자인이 짐의 이미지와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동성이 좋지 않은데 이 어벙한 포징마저도 짐의 나약한 이미지와 꽤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답답한 가동성이 단점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가에 구입하실 수 있다면 가격 대비 매우 뛰어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건프라가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또 웃돈을 주고 살만한 제품은 아니니까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리셀 제품을 구입하시기보다는 건담 베이스 한정판으로 발매된다는 짐 1, 2, 3 세트를 구입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유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